책으로 보게 되면 266페이지입니다. 자, 이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봅시다. 이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행자는 누가 되는가? 시행자를 살펴봐야 되고 이제 인가 파트 봐야죠. 인가는 누가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시행자에서는 첫 번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아까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종류에 누가 있는가 좀 봐주고 그리고 시행자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시행자에서는 시험 문제가 10번 나온다면 9번은 조합이 나오거든요. 인가 그러면 첫 번째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누군가 이것 좀 찾아보고 실시계획 인가권자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봤자 10번 나면 9번은 조합이니까 타겟을 조합에다 맞춰야 돼. 조합에다. 그래서 266페이지 보면 시행자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이건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식으로 국가지자체는 당연히 공공이고 토지소유자는 민간이고 공공기관 그러면 공공이고 조합 그러면 민간이고 그럼 판단하자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고 지방공사도 공공이다. 근데 2번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토지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가 있었다. 지방공사는 절대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별개다. 공공시행자는 맞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넘겨봅시다. 나머지 더 읽어봤자 참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267페이지 2번 민간시행자에서 박스 안에 6번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가로 건너뛰고 도시개발을 설립한 조합인데 그 가로 안에 이제 거의 가로 안에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그때만 조합 만듭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든다. 그것만 알고 이제 넘어갑시다. 나머지 더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69페이지 그런 것은 뭐 지급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아요. 70, 71페이지는 뭐 해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72페이지 가면 7번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1번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기관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장소에서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함정의 첫 번째 토지소유자, 두 번째 7명 이상, 세 번째 지정권자 인가. 그러니까 함정이 3개 들어있어요.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니요. 토지소유자. 5명, 7명 물어보니까 7명. 시군구 인가, 지정권자 인가 물어보니까 지정권자 인가.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거 누가 합니까? 이 권한자가 누굽니까? 누구 물어보면 무조건 지정권자.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요? 지정권자. 실시계 인가는 누가 해요? 지정권자. 토지 상환 채권 발행 승인은 지정권자. 선수금 받으려면 누구 승인 받느냐? 지정권자. 무조건 지정권자. 그래서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 만들려면 지정권자 인가 받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이 뭐가 있는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273페이지 4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데 동의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면적은 얼마고? 3분의 1이고 총수는 2분의 1인데 포인트는 와다 와. 네, 포인트는 와. 와가 또는 그러고 바뀌니까 면적 3분의 1 토지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와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제 큰 2번 나오는데 2번 조합의 법인께서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2번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면 성립한다. 시험 문제가 이제 그 부분이 주로 답 나오는데 등기하면은 성립을 하냐? 설립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냐? 항상 거기서 물어봐요. 등기하면 성립이냐? 인가 받으면 성립이냐?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등기해야.
그리고 밑에 3번 준용에서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장님한테 일단은 민법에서 법인을 좀 배우고 넘어야 돼요. 법인을 배우고 넘어오면 나중에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합니다. 3번 조합인데 1번 조합원 보면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하거든요. 토지 소유자. 다음 주 가면 도정법 시간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만. 건축물 인정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자, 기억. 보유 토지 면제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게 함정 잘 나와요.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이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냐. 문제가 평등. 10평을 가졌든 40평을 가졌든 그래봤자 의결권은 하나밖에 안 준다니까.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 밑에 이제 니은 되게 필요가 없고요. 3번 차별금지 그런 것도 안 읽어도 시험장 가면 압니다. 275페이지면 임원에 관한 서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임원에는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임원에서인데 조합 임원은 의결권은 조합원이 이하되고 정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이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또 봅시다. 그게 274페이지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죠.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에 따른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공란공고 후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나의 토지를 갖다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토지를 갖다가 한 명이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저 혼자 소유자고 저 혼자 조합원인데 이걸 4명이 소유하게 되면 이제 공유죠, 공유. 4명이 공동 소유한다 그랬을 때 조합원 몇 명이냐? 예. 몇 명만 친다고요? 1명. 그러니까 대표, 그 중에 대표 한 명만 인정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도 4명이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그러면 1명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4명이 어떻게 소유하냐. 자, 여기다가 A, B, C, D 해가지고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고 얘가 구분 등기가 돼요. 구분 등기. 이게 집합건물이요. 이 자체가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인데 전부 다 뭐가 된다? 이거 구분 등기가 된다. 이러면 소유자 몇 명을 볼 거냐? 조합원 몇 명이냐? 그때는 4명이 공유하지만은 그때는 몇 명 봐야 돼요? 4명 봐야 돼요. 4명. 4명이 공동 소유돼 몇 명이다? 조합원은 1명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공개하면 조합원은 1명쯤인데 이것도 하나의 토지를 4명이 공유한데 이렇게 집합 건물로서 공유하면 그때는 4명을 본다.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조합원이야. 각각 조합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지었는데 자 1층은 갑이고 2층은 을이다. 이것도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되게 돼요. 이거 등기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옵니다. 몇 명이 공유했나 이것은 2명이 공유죠. 2명이 공유. 2명이 공동 소유한다고. 이름은 몇 명이냐? 이름 몇 명이요? 몇 명입니까? 2명이죠. 2명. 끝난 다음에 얘들한테 집을 몇 개 줍니까? 예. 얘 하나, 얘 하나, 2개 준다고 2개. 그럼 얘들은 몇 개 받아요? 얘들은 4개 받는다고. 얘들은 몇 개 받아요? 하나 받는다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카불이 봤을 때 야 똑같은 집인데 A, B, C들은 4개 받는데 우리는 2개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해야지. 자, 얘를 갖다가 누구한테 넘기고 병한테 넘기고 얘를 갖다가 정한테 넘기면 이런 몇 명이냐? 몇 명입니까? 4명이지. 그러면 얘들은 토지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되지. 되긴 되는데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진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되고 조합원은 되는데 의결권이 있냐 없냐 언제 넘겼느냐 이거를 따지. 언제 넘겼느냐. 언제 넘겼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려면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 여러분 해가지고 의견 청취하고, 세 번째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네 번째 심의하고, 다섯 번째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신도시가 처음 나올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도시에 대해 모르잖아요. 뭐 하는가 이러고 보는 것이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신도시라고 지정하고 고시 발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안에서는 뭘 하지 마세요. 이제 개발하지 마세요. 집 짓지 마세요. 왜 싹 철거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지 말아냐. 건물, 터 생각납니까? 네.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연들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건물 터 그리고 물건 적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 그러면 중목이죠. 중목. 나무 베고 심고 하지 마라. 여기서는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무 베도 안 되고 심어도 안 된다. 그래서 건물 터 쭉 하지 마라. 건물 터 쭉 하지 마라. 그러면 제일 처음 이제 신도시가 딱 발표되고 건물 터 쭉 하지 마라. 왜 그럴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근데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여기에다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뭐 하더라고? 보상하더라고. 보상. 그러다 보니까는 어라 나무만 가지고 있어도 보상을 하네? 보상을 받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신도시 지정한다 그러면 신도시 지정합의회에서 주민 여러분 여기에다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와서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네. 있는데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고 가서 막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네, 나무 심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은 하지 말해. 지정 고시가 되면. 근데 국민들은 이미 이제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한 번 했으니까 학습 효과 그잖아요.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권고만 떨어지면 미리 가서 나무 다 심는 얘기입니다. 송파 신도시 지금은 위례 신도시인데 송파 신도시가 딱 발표되니까 그때 신문에 뭐가 나옵니까 하면 없던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뭘 넣어놔요? 흑염소 풀어놓고 닭 풀어놓고 오리 풀어놓고 전국에 있는 볼턴 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살았습니까? 흑염소 키우고 살았어요. 내 생업은 뭐예요? 흑염소 키웠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싹스으로 나가 그러면 흑염소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계 타격을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런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뭐를 주냐 그러면 거기서 생활 대책 용지가 나와요. 생활 대책 용지가죠. 거기서 생택이라는 딱지가 나와요. 딱지가. 생택해가지고. 거기서 애초부터 집 짓고 살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주자 택지가 해가지고 이택 딱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택, 생택, 협택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발생된 딱지예요. 딱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볼통을 다 갖다 놓은 것은 나는 여기서 양봉업해서 먹고 살았다고. 그럼 어쩌라고? 치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뭐 준다? 상가. 그러니까 상가를 살 수 있는 땅을 준다고. 상가 지을 수 있는 땅. 몇 평 주냐 그러면 보통 6평에서 7평 줘요. 어쩐 데는 6평에서 8평 준 데도 있고. 그러면 누구는 7평 주고 누구는 6평 주냐 차이가 있어요. 7평 준 것은 자 우리가 사업할 테니까 10월 31일까지 나가세요. 그러니까 둘은 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듣죠. 이 사람들 7평 줘요. 자 10월 말까지 나가세요. 이쪽은 안 나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돼야 안 돼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결코 이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7평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중에 6평.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빨리 내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런 데서는 어차피 더 받으려고 애써봤자 더 줄 일도 없고 뭐 다르게 주겠습니까? 그러면 6평, 7평 받아가지고 이게 상업용지. 6평, 7평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6평짜리 상업용지 쪼갤 수가 없잖아요. 땅을 갖다가. 상업용 땅은 뭐 200평, 300평, 500평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200평짜리 이번에 나온다. 자 이게 뭐라고? 생택이다.
받으려면 오세요. 그러면 7평 받을 수 권리 있는 애들이 몇 명이 모여야 200평 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얼마 30명 그러면 3, 7에 21 대충 30 모이면 되겠네. 걔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 그러면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조합한테. 조합이 가서 이 땅을 받아온다. 조합이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조합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조합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몇 개 팀이 있으니까 우리로 오세요. 우리로 오세요. 이거 하죠. 해가지고 조합 만들어 조합한테 200평 땅 주면 200평에다가 조합원들이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할 거냐 팔아먹고 떠날 거냐 그건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 청취량 공고만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구역지정 고시되고 하지 마세요. 안 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한번 누군가 이 사실 알았어요. 어라 나무 몇 그루도 보상해주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횡행하다고. 이런 문제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 갑을 이렇게만 있으면 몇 개 주는데? 2개 주는데 이것은 얘들이 분양받으면 이건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요. 이것들은 훨씬 싸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4개 받아가지고 팔아도 훨씬 이익인데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얘들한테 넘겼다. 이렇게 넘겼다. 잽싸게 넘긴다고. 그랬을 때 얘들도 물론 하나씩은 줘요. 하나 주는데 조합원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러면 자 의견 청취량 공고를 언제 했냐? 5월 5일날 공고했다. 얘는 언제 이거를 샀냐 그러면 5월 4일날 샀다. 얘는 언제 샀냐? 5월 6일날 샀다. 공고는 언제 했다고요? 5월 5일날 했어요. 이거 신도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겠죠. 모르면 원장님 뭐라 그래요? 모르면? 선이. 얘는 선이죠, 선이. 얘는 알고 모르고 알고 있죠. 그럼 민법으로 가면 얘가 악의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똑같은 조합원은 되는데 여기는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요. 얘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 얘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의원이 아니고 대의원도 안 되고 임원도 안 되고. 그 내용이 275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임원의 선임에서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되고 의결권이 있다 없다는 274페이지 다시 박스 봅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공람공고 후 그게 이제 주민 의견 들으려고 공람공고 후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 그 자는 의결권은 없다. 의결권은. 조합원은 되지만 의결권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도 안 되고 임원도 안 되고 대의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그런 자 그럼 275페이지 박스 밑에 2번은 그런 뜻이고 3번 겸직금지입니다. 겸직금지 이 말은 비리방지입니다. 비리방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러니까 내가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이거든요.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해서도 안 되고 밑에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에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해서도 안 돼요. 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서 또 다른 임원, 직원 하지 말고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조합의 임원, 직원 할 수가 없다. 비리방지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인데 조합장, 이사, 감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건 읽어보면 상식으로 다 통해. 상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굳이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5번 임원의 결격서에 관한 사인데 이런 임원의 결격서 이러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단데 이러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단데 공법에서 다음 중 임원의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는 공법에서는 이런 거를 묻질 않아요. 이런 걸 묻지 않고 그것은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결격사를 다 따져요. 공법은 그런 걸 문제에서 그런 걸 따지진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되는가? 파산선고 받은 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선고 받은 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금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한정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임원이 될 수 없다를 갖다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결격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 알리겠지 말고
기억, 니은, 디귿 대충 읽어보고 뭔가 하자가 있다. 하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무슨 하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한테.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그 부분만 잘 보라고.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표현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다음 넘기면 이제 자 총회 대의원에서 동그라미 2번 총회는 필요가 없어요. 대의원인데 자 기억 의결권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여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러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관을 대행하여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5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둘 수 있답니까? 둬야 한답니까? 이거를 물어요. 그럼 50명을 100명 바꾼다고 속겠습니까? 안 속지. 둘 수 있다를 둬야 한다고 바꾼다고 속겠습니까? 안 속지. 안 속 것 같은데 도정법은 100명이에요. 도정법 가게 되면 지금은 도시개발법이니까 도시개발조합을 배우고 다음 주 가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이에요. 정비사업자. 옛날 말로 재개발조합. 그 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요. 도시개발법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고. 이 듣기는 들었는데 50명이 이쪽 법이냐 저쪽 법이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출제도 똑같아요. 헷갈리면 그 부분은 시험 문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나중에 정리를 다 해요. 그런 부분. 헷갈리는 부분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6번 조합의 경비부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조합인데 문제 한번 봐봐요. 문제. 자, 문제지 94페이지. 94페이지 자 시행자입니다.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권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조합 설비랑 정관은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패스 아직 안 배웠으니까. 2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한다. 아까 했죠? 토지 소유자 맞죠? 3번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다음 날 임원 자격 상실한다. 이거는 우리가 공법에서 이 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 2개만 찾아라 그러면 그것은 지정권자하고 다음 날이요. 누가 무조건 지정권자, 언제 무조건 다음 날에 다음 날, 되는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잘리는데 그날 잘리냐 다음 날 잘리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리고 조합은 법인 아까 법인 그래서 법인 5번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변경, 인가를 받으면 법인격 취득가 그 말이 성립한다는데 아까 성립 시기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고요? 등기하면 성립한다고요? 등기죠, 등기. 그래서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등기해야 설립한다. 그리고 1번은 나중에 어떻게 푸냐면 자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이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법인. 법인은 뭐를 만든다? 정관을 만든다. 정관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관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겠지. 몇 개 있지? 많겠지. 출제자가 이런 걸 암기했을까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정관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은 암기하고 문제 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여기에 없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서 낼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내놓고 있냐 없냐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 만들 때는. 아까 같은 경우 개발계획에는 자 개발계획 내용이 몇 개 있다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없는 거 하나를 출제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뭐가 없다고?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고.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묻는다고. 근데 여기서는 자 이만큼 있으면 뭐가 없냐. 내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해서 해석해서 냈는데 해석이 잘못돼서 여기에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절대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질문은 조합설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서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정관에 뭐가 있을까? 많이 있겠지.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지. 자기도 봐야지. 눈에 보이는 걸 써놓고 물어보지. 안 보이는 걸 써놓고 문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쩐다? 무조건 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네요. 2번입니다.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입니다. 아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되거든요. 두 번째,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3번, 감사사님은 총의결. 임원은 총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4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된다. 패스.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4번 아니면 5번인데 봐봐요. 한번 생각. 여기가 지금 여기가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자, 조합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장. 그 사람이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자,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인데 조합장이 누구냐? 갑이에요. 갑. 그럼 갑은 조합 일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갑이 쓸 거라고. 자, 그럼 갑이 이번에 이제 조합장이 저 조합에 필요한 뭔가 물품을 갖다가 구매합시다. 뭔가 물품을 갖다가 사야 돼서 구매하는데 어디 가서 사냐 그러면 이 회사 가서 사자고. 이 회사 가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게 한 계약책이래요. 근데 이 회사 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갑이에요.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민법 지금 대리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대리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계약. 네,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 그러면 자, 이 금액의 단가가 1,000원짜리다 그러면 조합장은 이거 1,000원에 사올까요? 900원에 사올까요? 1,000원. 네, 자기 회사니까 단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1,000원에 사올까요? 900원에 사올까요? 1,000원이요. 남들은 5,000원에 사요. 5,000원에. 그러다 보면 여기서 비리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때는 어쨌거나 누군가는 이걸 사야 되니까 그때는 네가 나서지 마라. 계약을. 그럼 누가 나서야 될 것이냐? 자요. 이 업무를 보는데 파트 따라가지고 여기는 A가 B가 C가 D가 이쪽 파트는 A라는 이사가 이쪽 파트는 B라는 이사가 업무를 갖다 나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사도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A 이사도 뭐 할 수 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때 얘는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도 가가지고 땡땡 회사 가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1,000원짜리 이 회사 사장은 누구냐? 얘가 A예요. 무슨 문제 나올까요? 또 비리 생기겠죠? 이러니까 이런 경우 얘가 나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봐요. 그러면 자, 이럴 경우 여기 회사 가서 물건 살 때는 이사 A가 대신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물건 살 때는 조합장 갑이 대신하고 이러면 둘이 손발이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잘 맞아요. 네. 그러면 1,000원짜리 1,000원에 사겠어요? 900원 사겠어요? 5,000원. 또 5,000원 사지. 이래서 항상 나중에 이게 조합 만들면 대부분 조합장하고 이사는 한 팀이 한 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거를 쓸 수 없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항상 별개 팀이 돼요. 나중에 하다가 분쟁이 생겨도 감사가 이런 사실 알고 바로 가서 조합원들한테 알리면 조합원 중에서 저 말펀치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임원을 바로 없애고 뭐 만듭니까? 그냥 비대위 구성합니다. 우리는 툭하면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조합 선출 다시 한다고 이거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랬을 때는 네가 나서면 안 된다. 이때는 누가 나선다? 감사가 공정하게 비리반경에서 이것도 너 나서지 마. 누가 이때는 감사가 나서야 된다. 조합장이 이렇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나오지 말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나서지 말고 그때는 같은 편이니까 누가? 감사. 그 부분이 지금 5번이거든요. 그래서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 그래야 비리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5번 볼까요? 자, 토지개발 조합이 더 옳은 거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시군구 인가받는다. 그럴 줄 알았다죠. 시군구가 아니고 누구라고? 개발법은 누구?
예, 지정권자.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지정권자. 2번.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구역, 토지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구역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어디 뭐라고요? 와 보라고 와. 와를 뭐라 바꿨다고? 또는. 3번.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아니요. 뭐 해야? 등기해야. 등기해야. 4번. 조합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낙사님 말하니까 또 푼다니까 1월달에. 낙사님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낙서를 해놓으면 절대 우리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성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 조합이 공사할 때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이 다 내요. 조합원이. 그래서 이익이 나면 누가 가져요? 조합원이 갖는 거예요. 그것은. 조합 자체가 조합원이니까. 그러니까 5번은 당연한 말이고. 자, 그러면 이제 277페이지 보면 2절 내 책 272점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뭡니까? 지금은 말 뜻 잡는 지금은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서다. 누가 만드느냐? 시행자가 만든다. 사업계획서니까.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실시계획 인가 승낙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누구? 예, 지정권자. 그러면 실시계획은 안 보고 끝나는 거예요. 실시계획 파트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쭉 넘어가야죠. 쭉 넘어가면 이제 283페이지 가면 토지개발 사업인데 시행 방식이 가지고 자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이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시행 방식이 가지고 자 1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구역 안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할 수 있다.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가 있는데 밑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2번 수용 사용, 3번 혼용인데 지금 혼용의 의미가 없어서 섞이는 게 혼용이요. 그러면 어쩔 때 수용 사용이고 어쩔 때 환지냐. 자, 2번 수용 사용 보면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토지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택지를 집단적으로 크게 조성해 어쩐다? 공급, 팔아야 돼, 팔아야 돼요. 환지 방식이면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줘야 되니까 환지는 원래 소유자한테 땅을 줘야 되니까 별도로 공급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LH는 무슨 방식으로? 수용사용. 돈 주고 남의 땅 싹 뺏어 와가지고 택지수용 해가지고 다시 대단지를 공급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런 말 나오면 수용사용이 맞고 환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 풀 때는 그냥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러면 수용 사용이요. 대규모로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환지 방식이면 원래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가니까 공급의 개념. 환지는 바꾸는 것이 바꾸는 거.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런 말 나오면 수용 사용이 나와야 되고 환지는 무슨 말이 나왔을 때 환지라는 단어를 쓰는가. 환지.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토지구역이 이렇게 토지가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 이 토지에 이용 가치가 땅이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용 가치를 높입시다. 한마디로 효용을 증진시킵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로 이렇게 싹 더합시다.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더했다. 그게 뭡니까? 합병. 나눕시다. 다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분할이죠. 분할. 그렇게 해가지고 자 A가 토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너는 여기 가지래. 이렇게 바꾼다. 바꾼다가 뭡니까? 교환이요. 교환. 그러면 이 토지에는 건축하는 대지도 있고 농사지는 농지도 있고 바라보는 임야 세 가지 있다고. 자, 건축하고 농사짓고 바라보는데 이 땅은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서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농사짓는 땅으로는 적합? 부적합? 부적합 해야 돼요. 자, 임야 어쩐다? 바라본다. 바라보기에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적합해요. 적합하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 공사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공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환지는 어디서 나오는 환지는
예,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그런데 옛날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구획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구획정리, 구획정리.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에요. 옛날 명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건 구획정리사업이지 이것은. 근데 이 구획정리사업은 대지에서 하고 농지에서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신도시 만들어요? 농사죠? 신도시 만들죠? 그러면 당연히 대지가 맞지, 대지가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고? 토지의 효용을 증식하려고. 이때 토지는 뭐라고? 대지다, 대지.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증진 그러면 환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토지에. 잘 봐요, 토지에, 토지에. 자, 잘 봐요. 그럼 칠판은 잘 봐야지 책을 잘 보면 안 돼요. 토지에. 합병의 합. 분할의 분. 교환의 교가 아니고 교환 이렇게 다 있는 거요. 읽을 때는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읽어요. 교환. 그리고 이렇게 분합 그래요. 분합. 분할이 아니고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의 뜻은 토지를 합하고 나누고 바꾼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환지죠. 환지. 환지. 두 번째 환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환지는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세 번째, 시가가 높아서 땅 가격이 높아서 그러면 시가가 높으면 무슨 문제 나와? 시가가 높으면 이제 보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 보상은 원칙은 우리나라 보상의 원칙은 사전 보상이고 자. 지가가 높다 그러면 잘못했네. 이 중간을 빼먹었어요. 지가가 높은데 이걸 갖다가 수용 사용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일단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우리는 원칙이 사전 보상이고 원칙이 현금 보상이기 때문에 사전 미리 뭐 준다? 현금 준다. 이 보상 체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 수용 사용 방식하게 되면 공사하려고 모아둔 돈이 전부 다 뭐로 간다고? 보상비로 가게 되면 이게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환지 방식으로 가게 되면 돈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공사 딱 끝난 다음에 땅으로 바꿔주니까 처음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그래서 지가가 높아서 수용 사용 못하면 그때는 뭐라고요? 환지다. 시험 문제는 지가가 높아서 환지가 어려우면 수용 사용이다. 이렇게 말 바꾼다고. 지가가 높은데 왜 환지가 어렵냐? 환지로 가야지. 수용 사용이 어렵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래서 자 1번 환지 방식의 박스는 1번 대지로서 효용 증진. 그 말이 딱 나오면 너 환지구나 환지. 쭉 있다가 공공시의 정비에서 토지의 교환 분할. 그 말이 나오면 너 또 환지네. 그 다음에 2번 도지화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단지에 현재 높다. 지가가 높다 그 말 나온 순간 너는 환지다 느껴야 돼. 지가가 높으면 수용 사용이 안 돼요.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 그런 걸 찾는 거.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 말 나오면 수용 사용.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조성해서 공급하려면 거기에 토지 소유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이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넘어 284, 285 86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있다고 다 나온 건 아니에요. 87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해가지고 수용 사용 방식 사업 시행 1번의 수용의 주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앞전주에 우리가 개발행위 배웠죠. 개발행위 건물 터터터 그랬는데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생각납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다 공익사업.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뭐가 있었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마다 필요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마다 필요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세 개는 공익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수용이 된다. 그래서 1번에 똑같은 말이 나.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다.
수용 생각할 수 있다? 당연하다. 2번 수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자 다 필요하면 다 수용할 수가 있고 이만큼만 필요하면 이만큼만 수용할 수 있고 다 필요하면 다 필요한 부분을 수용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토지를 취득해야 돼. 취득. 앞전에 있지. 취득의 방법은 협의 매수하고 강제 수용 두 가지겠는데 뭐를 해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협의 매수. 하다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용돼야지. 처음부터 수용. 이건 좋은 제도 아니요? 근데 민간인에게 수용권을 주게 되면 민간도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까 민간 시행 있잖아요. 민간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민간도 토지개발 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민간인에게 수용권 주면 처음부터 협의 매수할까요? 수용할까요? 이리 간다니까 처음부터 수용 간다니까 수용.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수용권을 갖다가 남발하는 걸 막을까요?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수용할 텐데 그래서 법에서 뭐라 했냐? 수용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숫자는 어차피 똑같아요. 3분의 2분이니까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면 민간인에게 수용권 주겠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뭐 하라는 얘기요? 협의 매수래. 협의 매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수용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용권 남용을 막겠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2번의 기억이죠. 민간 시행자와 공동 출자 법인을 제외 필요가 없어요.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다. 그것만 추가로 생각한다고. 근데 출제위원은 절대 그 부분을 안 봐요. 우리는 주거장점 그건 보는데 출제위원은 어디 보고 있냐? 민간 시행자 여기를 보고 있어요. 출제위원은.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 낼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안 바꾼다니까 바꾸면 뭐 다 하는데 그래서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면적 3분의 2 동의받고 뭐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O다 X다? X다. 그런 식으로 낸다고. 근다고 민간 시행자 이런 말은 아까 민간 시행자, 공공 시행자 시험에서는 절대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책에 민간 시행자, 공공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었는데 그것은 책 쓴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법에는 공공 시행자 이런 단어 없어요. 민간 시행자 그런 단어 없어요. 법에는 시행자는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5번 토지소유자, 6번 조합 이런 식으로 써놨지. 1, 2, 3, 4는 공공시행자고 5, 6, 7, 8은 민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할 때 뭐라 구분해? 우리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공공이고 민간이다 그러지. 시험 문제에서는 공공, 민간 절대 그런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지금 2번의 기억 민간 시행자 이 글자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쓴 사람이 쓴다고. 저도 그런 식으로 쓴다고. 그래야 빨리 이해하기 좋으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민간 시행자를 다 쓰게 되면 그것만 써도 페이지가 얼마나 늘어나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까 저 앞에다가 얘들 4명이 누구고 공공시행자고 나머지가 민간시행자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뭐 더 봐봤자 의미 없어 넘어갑니다. 지금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이제 토지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방식을 합니까 하면 수용사용 방식입니다. 여기서 수용사용 방식을 한다. 이만큼 토지가 갑의 토지다. 시행자는 갑에게
이 토지를 뭐 해야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되니까 수용. 이걸 수용해야 되니까 어쩐다? 먼저 사전에 뭐 주라?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요. 근데 시행자가 이제 가면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일인데? 내가 원래 네 땅을 수용하려면 미리 현금을 줘야 되는데 내 말 좀 들어봐 해가지고 야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내 땅이 되고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건데 이런 얘기예요. 너 공사 끝난 다음에 혹시 땅이나 건물 주면 안 될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땅이나 건물 주면 안 될까? 얘가 싫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미리 현금 줘야 돼. 미리 현금. 근데 얘가 봤을 때 그럼 나는 여유자기 많고 현금 받아봤자 은행에 넣으면 이자 몇 프로 나옵니까? 요즘 한 1.5% 나옵니까? 2% 나오나요? 그만큼밖에 안 나올 텐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토지나 건물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쩐다고? 좋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나는 끝난 다음에 사후에 현물 보상도 좋다라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 가백에 야 그러면은 일단 내가 공사할 테니까 너 비키고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다. 공사 끝났는데 와라. 공사 몇 년 정도 끝나는데 아마 내 계획이 7년이니까 7년 정도면 끝날 거야. 7년 뒤에 와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너한테 줄게. 그러면 갑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왜 안 가요? 걔가 모르는 척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가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아니 7년 뒤에 네가 나한테 뭔가 준다는 걸 증표를 줘야 증표. 뭔가 준다는 증표를 만들어줘야 내가 들고 가지.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거기서 말하는 토지 상환 채권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뭐 준다? 토지나 건물 준다.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요. 딱 만들어주면서 가라. 그러면 이제 자 확실히 썼으니까 여기다가 값 네 거야 라고 써줬어요. 써주고 우리 회사 가게 되면 자 이건 증권번호 1번이다. 1번. 회사 가게 되면 원부가 있어요. 원부 이렇게. 원부에다 자 번호 1번 성명 값 주소 쫙 넣어. 이 뒤에도 값의 주소가 뒷면 보면 값의 주소가 쫙 나온다고. 확실하지? 증권번호 1번 너 맞지? 값 맞지? 주소 맞지? 맞다. 그럼 들고 가라. 그럼 이제 값이 가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가요? 등기해주라. 이것은 채권이니까 등기 능력이 없어 이것은. 네? 부도날지도 모르니까. 네, 부도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라 그러면 얘가 시행자가 누구면 민간이면 물어봐야지. 야 근데 있잖아 너 3년째 가서 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은? 뭐랬어요? 야 망하면 내가 죽었다는지 내가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민간이면 뭐 날 수 있으니까 부도 날 수 있으니까 뭐 받아야 된다? 보증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민간은 부도 날 걸 대비해서 보증받는다.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O예요, X요? X. 왜요?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다.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1번 발행주체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덕이면 일부 지급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정되는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민간 시행자 지급 보증 나왔죠? 민간 시행자는 망할 걸 대비해서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행규모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한 토지 건축물이 토지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가면 2분의 1 초과해서 안 된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2분의 1. 2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이거 물어보니까 2분의 1. 2분의 1 초과하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누구? 그럼 무조건 지정권자 승인받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국장이 아니고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지정권자 승인. 그 다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토지상환 채권 옆에 보게 되면 박스에 좀 있죠. 박스 보게 되면 자 2번의 기억 보게 되면
토지상환 채권의 이령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익권에서 발행자가 정한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현대나 삼성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현대가 채권 발행하면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몰라요? 우리나라 삼성이 채권 발행하면 이자율이 몇 프로일까요? 3%? 응. 2, 3%? 응. 채권은 이자율. 10% 이상? 2, 3%? 이자율을 누가 정하냐. 이게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니까. 삼성이 채권 발행하면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한다? 삼성한테 물어봐요. 삼성한테. 왜요? 삼성이 정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누가 정한다? 아니요. 지정권자가 아니고.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한다고. 이자율 몇 프로 줄 겁니까? 지금 시중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시중금리가 3%다. 우리가 채권 발행하면서 우리 그럼 현대 삼성도 우리예요. 사적주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3%를 갖다가 똑같이 우리도 3% 줄까요? 아니면 2% 줄까요? 아니면 5% 줄까요? 이런 거 판단한다고.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거. 채권 이자는 확정된 거. 주식의 배당률은 불확정. 이익이 나면 많이 주는 거.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행할 수 있다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액면가 그대로인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발행을 할 때는 우리 액면가가 얼마냐? 액면가 10,000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이것은 만기 가게 되면 액면가 주는 거예요. 만기 가면 10,000원 플러스 이자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액면 발행 또는 평가 발행 이런 말 써요. 근데 시중 금리는 3%인데 우리 금리는 우리가 2% 준다 그러면 누가 우리가 사겠지 안 사겠죠? 안 사죠. 안 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는 9,000원 이렇게 판다고. 그리고 만기 되면 어쩐다고? 10,000원 준다고. 그러니까 1,000원이 미리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러면 어쩐다고? 팔린다고. 이런 게 할인 발행일 것이고. 여기다 그러면 넌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사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12,000원 이렇게 해도 팔린다고. 할증 발행. 이러니까 이 몇 프로입니까? 라는 게 몇 프로 그것은 언제나 발행한 자가 정한다 이겁니다.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그 밑에 보면 2번. 채권은 기명식 증권이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기명. 그 증권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 그러면 기명증권이고, 안 나온다 그러면 무기명증권이고. 자, 그러면 3번에요. 채권을 이전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지금 채권 발행했는데 토지상환 채권 해가지고, 자, 토지상환 채권 증권번호 1번 누 거라고, 갑 거라고. 쫙 보게 되면 뒤에 뭐가 나온다? 갑의 주소가 나온다. 갑이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을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남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 왜요? 뭐가 있으니까? 명의가. 그러니까 얘는 샀으면 발행회사 가가지고 원부의 1번 증권을 을로 바꾸세요. 주소, 을 주소 바꾸세요. 여기도 을로 바꿔주세요. 여기도 을 주소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만 자기 거라고 권리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기명증권은 다 기명증권이면 항상 발행회사 가면 원부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도 자기 이름, 자기 주소 써야 그래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을이 이제 이거 들고 되면 자기 거죠, 자기 거. 근데 을이 돈이 급한 거예요. 근데 얘는 채권인지 돈은 아니잖아요, 현찰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근데 이거를 굳이 팔긴 아깝고 이거를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담보 제공. 누구한테 담보 제공했냐면 정에게 담보 제공했다. 그럼 정이 들고 다니면 이게 내가 담보로 잡은 건지 훔쳐온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도 발행회사 가가지고 증권번호 1번은 담보 제공이 돼 있는 것이다. 자, 누가 잡았다? 정이 잡았다. 그런 거를 써놔야 된다고. 이 증권은 담보 설정된 증권이다. 그런 말을 써놔야 어디 가가지고
자기 권리 주장이 되지 그게 아니면 훔쳐온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3번의 기억. 토지상환 채권이 이전할 때 취득되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주고 요청하고 원부에다 주소는 바꿔주라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내 거야 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채권은 질권 목적으로 담보 정했어요. 그러면 질권자 아까 정의죠.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해놔야 돼요. 그리고 질권자는 그래야만 발행자 제3자에게 나 이거 담보로 내가 잡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되면 채권에다가 이 채권은 질권 설정되어 있는 이런 표시를 써놔야 그래야 정의 도둑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토지상환 채권이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원형지 공인데, 원형지는 땅을 조성 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게 원형지. 원래 형태 토지, 그게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원래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딱 택지 조성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만큼만은 딱 해가지고 자, 이 정도는 택지 조성 않고 그냥 팔겠다 이런 게 원형지라고. 그 대신 싸게 판다, 싸게. 공사는 받아간 데가 네 마음대로. 이게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 공급인데,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 개발행위나 복합적 입지적 개발에서 필요할 경우 대리행정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각과 한해 해당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게 시험 문제. 원형지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원형지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시행자가 망해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 근데 아까 토지상환 채권이 아까 숫자가 얼마 나왔어요? 2분의 1.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그럼 이거 바로 뵙고 바로. 토지상환 채권 끝나고 바로 원인이 뵈니까 1시간 지나면 야 2분의 1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안 헷갈리게 잡으면 문제 푼다고. 그러면 원형지를 싸게 살 수 있는 자 누구냐? 완전 싸게.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다, 공공기관이다, 지방공사다. 그러니까 공적주택, 자기네들은 당연히 싸게 받고, 그 다음에 밑에 5번 보면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도 원형지는 싸게 줄 수 있습니다. 원형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형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것은 1월달 가가지고 2월달 가가지고 원형지를 알려면 세종시를 알아야 원형지를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은 2월달에 좀 할게요. 그 다음 넘겨보면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인데 이 원형지를 맨 위에 290 맨 위에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승인받고, 지정권자 승인은 받고 원형지 공급한다.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3번 빼고 4번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공법에서는 조건부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돼 안 돼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된다고 말아.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매각자인데 답은 아까 1번 얼마 넘지 말라고 3분의 1. 그리고 5번 원형지 매각자는 원형지 공급가가 완전 싸요. 원형지 공급가가. 공급 가격이 원체 싸기 때문에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되팔게 되면 엄청난 양도 차익이 나온다고. 50만 원에 받아가지고 팔기는 700만 원에 팔면 몇 배입니까 장사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막은다고. 매각 제한이 전매 제한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요. 그 대신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국가나 지자체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10년 이내에서 공급받고 10년 이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 내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몇 년이냐 박스 보면 둘 중에 먼저 끝나면 팝니다. 그래서 1번
공사 완료 공고하고 몇 년? 5년.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를 빨리 하라고 빨리. 공사 완료 딱 하고 5년만 지나면 팔면 돼요. 안 그러면 10년 기다렸다 팔든가. 계약서 쓰고 10년. 아니면 공사 끝나고 5년. 둘 중에 빠른 날 그때부터 팔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국가는 원형지 공급일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없다. O냐 X냐? X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런 기간 제한 안 받는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5년을 3년 틀렸다. 이런 식으로 안 내고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 내에 판다.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을 안 받는다.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6번 승인 취소, 7번 계약 해제 아무 의미가 없고 나머지는 지금 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아 쓰는 제도가 선수금 제도입니다. 돈을 미리 받아 쓰는 제도가 선수금 제도다. 선수금이라는 말은 왜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수용 사용 방식 합시다. 수용 사용. 토지를 갖다 수용 사용 방식을 한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우리나라 수용 사용은 LH공사가 다 했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이 공사만큼은. 수용 사용 방식을 LH공사가 했는데 자 공사할 때 공사 끝나고 수익이 얼마 될까요? 수익이 1,000원 그럴까요? 1,000원. 그럼 공사 비용이 얼마 들까요? 그러면 100원 그럴까요? 공사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이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얼마 번다? 100원. 그를 1,000원. 그러려고 얼마를 쓴다? 100원을 써야 돼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얘가 얼마 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100원을 들고 시작을 했어야지. 100원을 들고. 100원을 10년 써야 되니까. 근데 얘가 20원 들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자 10년에 100원이면 1년에 10원이면 2년 되면 끝나겠네. 공사가 멈추겠네. 이것은 10년 후에 들어올 돈이니까. 그럼 어쩔 거냐고. 이래서 만든 제도가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만 됐으면 나중에 이 땅을 갖다가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땅을 갖다가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 삼성이 받는다 현대가 받는다 너 나중에 받을 거지? 받을 거야. 어쩐다고? 야 내가 미리 너한테 받을 돈을 미리 좀 받아 쓰자 해가지고 돈 미리 받아 쓰는 제도가 선수금 제도. 그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돈 받을 때 지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고 지정권자 승인 받고 선수금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일이 됐는데 그때는 괜찮다. 그러면 받아 쓰는 제도가 선수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미리 받아 쓰자. 그래야 현금 흐름이 중단돼가지고 공사 멈추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돈을 좀 미리 받아 쓰는 제도, 그 제도가 선수금 제도구나 이런 얘기.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293페이지 4번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조성토지 공급. 조성토지 공급은 1번 공급계획 작성, 2번 조성토지 공급인데 공급 방식이 자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생각하는데요. 외국에 19,000대 1까지 갔을까 이게. 그 이유가 어디냐 그 이유가. 조성토지 공급은 대원칙이 경쟁 입찰이에요. 경쟁 입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고. 경쟁 입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칙은 경쟁 입찰이고 두 번째가 이건 아닌데? 잘못했네. 경쟁 입찰은 자, 이 땅 하나 판다. 자, 처음에 입찰가 100원부터 시작한다. 자, 100원에 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200원, 300원 이게 올라가는 게 경쟁 입찰이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이제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있고 추천 방식이 있어요. 수의 계약이 있고 추천 방식이 있다고. 수의 계약이다 그러면 수의 계약은 그냥 1대1 둘이 1대1 하는 거예요. 추천 방식은 이게 뽑기예요. 뽑기. 추천 방식이 이게 뽑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 갔다고? 19,000대 그렇게까지 갔다고. 그러면 어떤 땅에다가 이 방식으로 갈 거냐?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암기를 하게 돼. 대원칙은 경쟁 입찰이고 경쟁 입찰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 나오냐 그러면 제가 영종도에서 호텔 부지 영종도
호텔 부지를 누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호텔 부지를 찾는데 이해가 안 되는 현상, 이해가 안 되는. 자, 이걸 갖다가 LH가 땅을 팔았는데, 자, 이렇게 택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팔았다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팔았는데, 이게 평당 얼마에 나옵니까? 상업용지 평당 1200에 나왔어요. 평당 1200. 얘는 평당 1000에 나왔어요. 얘는 평당 800 나왔어요. 얘는 평당 1600이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린 거예요. 얘가 평당 1200 나오고 얘가 평당 1200 나오고.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얘는 800에 내놓고 난 평당 800만 내 땅 팔겠다요. 얘는 평당 1600을 줘야 내 땅을 팔겠다요. 그러면 이거 중개하는 사람이 만약에 A라 그러고 이거 중개하는 사람이 B다 그러면 어떻게 보였어요? B를 갖다 사기꾼을 보지. 야, 네 옆에 땅은 평당 800인데 네 거는 1600이라고. 도대체 너는 얼마나 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네가 평당 800씩 먹으려고?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것밖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 땅을 갖다 팔 때 뭐를 팔았다고요? 경쟁 입찰을 팔면 이거를 판다 그러면 동시에 팔면 모르겠지만 일부만 판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택지 조정에서 제일 처음에 팔면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세종시 땅 파니까 세종시 누가 샀습니까? 안 사요. 한 명도 안 사요. 떠 파니까 한 명도 안 사요. 그러면 이것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이 돼도 안 되면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 들어가요. 수의계약. 세종시 시작하다가 세종시 제일 처음에 시작하다가 좀 잡으려다가 정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거 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세종시 하지 말자. 이게 돼버린 게 이게. 그러면서 땅 판다 그러니까 아니 공사가 될지도 안 될 분데 누가 땅 샀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종시 상업용지를 갖다가 이 세종시 상업용지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니까 돈 많은 사람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그랬더니 필지를 갖다가 30억에 사요. 30억에. 그리고 이게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사업이 진행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그 다음 대통령이 강력하게 하라고 들으면 그런 거예요. 여기 대통령은 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정치인은 신뢰, 약속을 지켜야지.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행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게 이제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땅이 없는 게 땅이 개발할 땅이. 세종시가 이만하다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했어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인데 이걸 늦게 하고 여기 먼저 하고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 땅을 파는데 안 사요. 여기에다 10원 마을 만들어 놓고 먼저 10원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데 상업용지 파는데 안 산다고. 경쟁 입찰하니까 안 사면 결국은 두 번 되니까 수익에 해가지고 누군가는 30을 샀다고. 이런 땅들을 얘도 사고 뭐 남들은 안 사니까 있는 사람 샀죠. 그거 난 다음에 이걸 얼마에 팝니까? 이제 건설사들한테 60억에 팔아요. 60억에. 30억짜리가 60억에 팔게 되면 자 차액이 얼마요? 30에 30억.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면 세금이 얼마 나가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파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60억에 파는데 사는 사람 세금은 네가 낸다. 그 대신 내가 이거를 갖다 60억이 아니고 50억에 계약은 써줄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 중개했어요. 세종시에서. 땅이 없다 보니 이런 선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런 선 나왔냐 그러면 여기는 먼저 살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입찰가 이것은 낮아진 거고 토지가 확 될 것 같은데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얘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평당 600에 판다. 800에 팔면 얘는 한 600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고 붙여야 되니까 얘도 1600에 판다 그러면 얘도 한 1400 정도는 받았다 이런 얘기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분한테 뭘 하겠죠. 아니 세상에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얼마를 해먹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들이 해요. 저게 공급 시기가 달랐습니다. 공급 시기가 D가 한참 늦게 받은 게 D가 위치 좋은 거 늦게 받아가지고 껑충 뛰고 저런 현상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93페이지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그런 얘기예요. 원칙은 경쟁 입찰로 가되
예외적으로 추첨 방법도 있고 수의 계약도 있다. 그러면 어떨 때 경쟁 입찰입니까? 그냥이요, 그냥. 원칙 경쟁 입찰, 경쟁 입찰. 예외 수의 계약도 있고 예외 추첨이 있는데 추첨은 딸랑 3개밖에 없고 수의 계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수의 계약을 잡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잡는 추첨. 추첨 딱 암기하고 추첨 빼고 나머지는 보지 말고 무조건 뭐다? 수의 계약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더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96페이지 봅시다. 문제 96페이지.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관리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서 밑에 예문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죠. 이 문제는 패스. 나중에 우리가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하는데 문제풀이 하면서 딱 시작하면서 알려줍니다. 자, 어떤 문제를 풀 거냐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패스 버릴 거냐 이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 공법의 40문제 순서대로 40문제 다 풀면 아주 뿌듯해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40문제 풀 수 없게끔 문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이 되게 이게 좀 뚱땡이지만 이거 들고 가도 안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 책에 없는 문제가. 무슨 수를 푸냐고. 근데 길을 쓰고 40문제 순서대로 풀어요. 푸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찍어야 될 걸 푼다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슨 문제를 안 풀 거냐. 10개 정도를 빨리 버려야 된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버리는 게 1번. 몇 개 패스 보는 순간. 네. 사례 문제 넣어가지고 이게 옳은 것만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건 가장 쉬운 문제예요. 몰라도 다 풀리거든. 근데 옳은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그럼 무조건 패스. 그렇게 간다고. 이것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지금 할 수준은 아니에요. 나중에 풀어봅시다. 2번, 토지상한 채권 옳은 거. 1번, 토지상한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 됩니다. 2번,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기명식. 아니요, 기명식. 3번, 채권의 이율은 쓱 봤더니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틀렸어요.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 4번, 토지법규간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주가 가지고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5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쓱 건너뛰고 얼마 넘지 마라? 3분의 1. 3분의 1. 그것은 원형지고. 2분의 1. 네, 2분의 1 그래야죠. 2분의 1. 그러니까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넘지 마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3번 원형지 공급개발 틀린 거. 1번 원형지는 구역 안에 토지발 사업에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그러니까 미조성 원래 형태의 토지가 원형지입니다. 2번 봤더니 공급될 수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 그러면 맞죠? 3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 내에서 대리 인정하는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아까 그죠? 누구는 국가하고 지자체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4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있다고. 5번 아직까지 안 배웠고. 그 다음 이제 환지 방식은 또 잠시 쉬고 합시다.